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소돼지의 곱창, 대창, 막창을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몸무게와 체지방률의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 올린 쇼츠 때문이었어요. 의외로 살안찌는 배달음식이라는 주제였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인데 어떻게 살이 안 찌냐, 칼로리가 높지 않냐, 댓글로 비판을 하신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대부분의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비판하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는 혼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은 오히려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돼지의 곱창, 막창, 대창을 일주일 동안 먹고 몸무게와 체지방의 변화를 보여주면 증명이 되지 않을까. 영상에서는 정보의 전달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저는 권위 있는 영양학자도 의사도 심지어 트레이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어쩌니 저쩌니 체지방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건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방법은 소돼지의 곱창, 막창, 대창을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몸무게와 체지방률의 변화를 측정해보는 거예요. 물론 곱창, 막창, 대창만 먹진 않았어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었습니다. 기존 식단에서 메인 메뉴만 바꾼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대략적인 식단은 아래와 같았어요. 저는 원래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은 먹지 않았습니다. 식단표를 보시면은 사실 하루 단식을 했는데 원래 단식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물리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 부위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물리더라고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는 단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촬영하는 지금이 곱창, 대창, 막창의 마지막 식사예요. 기존의 영양학적 통념에 비춰본다면은 저는 무조건 살이 찌는 게 맞을 거예요. 기존의 영양학적 통념에 비춰서 곱창, 대창, 막창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곱창, 대창, 막창은 해로운 지방인 포화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찔 것이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드리다시피 이 지방은 에너지원 중 인슐린 분비를 가장 낮게 분비하기 때문에 살이 찔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요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고 오시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방은 살이 찔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포화지방이 살이 안 찌는 거랑 별개로 몸에 해롭다면은 섭취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흔히 동물성 지방을 포화지방, 식물성 지방을 불포화지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은 불포화지방, 좋은 지방을 포화지방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게 기존의 통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방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돼요. 일단 포화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을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은 트리글리세라이드, 한국어로는 중성지방이라고 말해요. 이 중성지방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글리세롤이라는 뼈대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자연식품에서 이 중성지방은 절대로 포화지방산만으로 또는 불포화지방산만으로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포화지방, 식물성 지방을 불포화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어요. 불포화지방 식품도 사실 알고 보면 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화지방 식품이라고 불리는 삼겹살을 먹던 불포화지방 식품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유를 먹던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동시에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먹은 이 돼지 막창에도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과 포화지방산의 비율에 따라 우리는 편의상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화지방산은 정말로 건강에 해로운 걸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까요? 일단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 중 하나예요. 비타민 D와 성호르몬, 소화에 필요한 단백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예요. 또한 신체 부위 중 뇌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은데 체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면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크게 HDL과 LDL로 나뉩니다.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을 HDL,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점은 LDL이라고 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다예요. LDL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밀도에 따라 LDLA, LDLB로 나뉘는데 여기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건 LDLB예요. 포화지방은 HDL의 수치와 LDLB가 아닌 LDLA의 수치를 높여요. 즉 심혈관 질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한 과학자도 있어요. 영국의 의학 박사인 말콤 캔드릭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화지방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가 생긴 가장 큰 원흉은 1950년대 미국의 생리학자였던 앤셜키스에 의해서예요. 그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며 현대에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만든 주범이죠. 그는 그의 대표적인 연구인 7개국 연구를 통해 그의 가설을 증명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연구의 국가 선정을 키스 자신의 가설에 들어맞는 국가만 쏙쏙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의 연구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디어도 식품업계도 국가기관도 모두 앤셜키스의 편이었어요. 그의 대표적인 연구인 7개국 연구는 2004년까지 의학 분야 논문에서 100만 편 이상 참조되었습니다. 포화지방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는데도 아직까지 포화지방은 해롭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현대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포화지방은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돼요. 결론은 곱창대창 막창은 살이 찔 이유가 없고 몸에 해로울 이유도 없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몸무게가 0.6kg 정도 줄고 체지방이 0.2%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날 컨디션이나 체수분 함량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판단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화지방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곱창, 대창, 막창은 살이 찌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가 곱창, 대창, 막창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느낀 건 곱창, 대창, 막창은 매우 맛있다. 하지만 가끔 먹어야 맛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 오늘은 단식을 할 거예요. 진짜 곱창, 대창, 막창을 먹는 일주일 동안 단식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첫날을 제외하곤 제 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것 좀 먹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올리브 오일만 먹어서는 안 되고, 돼지고기가 좋다고 돼지고기만 먹어서는 안 돼요. 키토 식단, 키토제닉 식단에서 강조하는 탄단지 비율인 1:2 대 7도 너무 무리하게 강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서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식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가져가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간혹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선생님 호칭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한 점이 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